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픽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스타트업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 다뤘던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는데요. 이미 해외는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 이른바 데카콘 기업, 1000억 원이 넘는 해토콘 기업까지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더욱 분발해야겠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4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신규 기업들이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한 경우도 있고 혹은 상품을 시장에 내놨는데 불황과 맞물리면서 잘 팔리지 않은 경우 또는 재무 구조가 튼실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업 아이디어도 기업 내 구성원도 모두 훌륭한데 회사를 운영할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훌륭한 팀워크도 아이디어도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하루아침에 해당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만큼 이 스타트업의 투자가 많이 부진한 편인가요? 투자율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투자액의 총액이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991억 달러를 유치받은 미국과 무려 1131억 달러를 투자받은 중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규모는 세 발의 피입니다. 하지만 투자율 면에서는 106%로 21%인 미국과 94%인 중국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보이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도 0.28%로 역대 최고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투자에 대한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스타트업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인 이유. 기존의 창업과 달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덕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도 큰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패 위험이 크더라도 수익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까지 꾸준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투자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시드머니가 있고요. 이후 사업 아이디어가 실현돼서 제품 개발, 시장 출시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받는 경우, 이때 시리즈 A라고 합니다. 시리즈 A 투자 자금의 경우에는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고객 피드백 모니터링, 마케팅 이런 곳에 쓰이는데요. 또 이렇게 내놓은 상품이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투자 단계로 시리즈 B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후에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마케팅을 하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받는 투자는 시리즈 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한 단계씩 도약할 때마다 투자 방식은 알파벳 순으로 시리즈 C, D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투자의 금액도 커지죠. 이렇게 기업이 도약할 때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드머니나 시리즈 A와 같은 초기 투자에만 무려 85%가 투자금이 몰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보다 도약을 하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리즈 B 이후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요. 중기는 14%, 후기는 1%에 불과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중기가 21%, 후기는 7%로 중후기로 가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초기에 유독 투자가 몰리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환경 자체가 이 대형 투자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를 하는 미국, 그리고 외국계 벤처 캐피털이 주로 투자를 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요 투자처가 바로 정부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할 때 와서는 막상 투자와 회수, 재투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도와줄 수 있는 대형 투자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 방식인 엔젤 투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엔젤 투자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약 4천여 명의 엔젤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런 엔젤 투자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100% 적용하겠다면서 대국민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젤 투자자의 경우는 자금은 물론 인맥과 조언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시드머니 단계의 초기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의 투자 역시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8개밖에 없는 유니콘 기업이 보다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잠재 가치를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이미 좀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죠? 여러분의 이해를 보다 돕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을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작 용어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타트업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 접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칫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미를 알고 나면 하실 겁니다. 인큐베이터는 아시죠? 미숙아나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들이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게 되죠. 스타트업계에서 인큐베이터란 이렇게 신생아처럼 성장이 필요한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사무공간이나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립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성장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보다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컨설팅과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기관이나 기업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엑셀 페달, 가속 페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터가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엑셀러레이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다 진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기업에게 걷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엑셀러레이터는 기업에게 보다 잘 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또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 단계에 맞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엔젤 투자자 역시 초기 스타트업에 적재적시에 맞게 투자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엔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간절함을 악용해서 투자를 빚기로 접근하고는 경영권이나 기술 정보, 물품 등을 빼앗아가는 악덕 투자자도 생겨났다는 건데요. 이들은 천사처럼 다가와서 오히려 기업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블랙엔젤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책들이 나오자 부작용으로 이러한 블랙엔젤까지 증가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청에 신고센터까지 설치했지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계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관련 용어도 참 많고 투자 방식도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낯설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스타트업에 이제는 많은 인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다 성장해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